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눈도 많이 내리고 서울도 많이 내리고 충청 지역도 많이 내렸습니다. 더구나 새벽 사이에 충북 충주, 제 고향 충청도 충북 충주에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보가 길게 울려서 진도 4.2라고 나왔는데 다행히 아침에 3.1로 조정이 되어서 그나마 조금 쓰린 가슴, 쓰라린 가슴, 놀란 가슴 조금은 안정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춥고 눈길에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차가운데 따뜻한 소식, 좋은 소식 다 고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들리는 소식은 헌재든 국회든 그리고 정부든 황당한 소식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라고 다들 혀를 차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진정한 바다의 왕 대왕고래를 꿈꾸면서 윤석열 내란 수계 지금 피고인이 돼 있죠. 윤석열이 뜬금없이 8개월 전에 발표하면서 많은 국민들 일각에서는 설레기도 했고 또 일부의 주식이 폭등하기도 했고 여러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내에서 산업자원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를 하면서 기본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또 그를 동조하고 추종하는 집단 등등에서는 이에 대해서 내로남불처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일이다. 다시 즉각 또 해봐야 된다. 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탓이다. 문재인 정권에 시작한 일이다. 라고 내로남불하는 영상 한번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추 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시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동해 심해 유증구 6개소에 대해서 시추 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을 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로남불 남 탓하는 걸 잘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주고 여러 가지 현안들 헌재 그리고 국회 청문회까지 자세히 분석해 주실 우리 박관천 행정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관천입니다. 네, 촌철살인 우리 김종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의 탄탄TV 운영자 김종욱입니다. 네, 탄탄TV 많이 당연히 스픽스에 대해서 구독 좋아요, 탄탄TV도 구독 좋아요. 좀 전에 이렇게 보시면서 탄핵당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권 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 정권과 국민의힘에서는요, 뭐만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 탓이 아예 입에 익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만일 5월 정도에 어떠한 조기 대선이 탄핵이 결정되고 조기 대선이 있어가지고 만일 자기들이 정권을 갖다가 뺏긴다면은 그것도 이건 문재인 탓이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람이 입 버릇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지금 윤통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거든요. 네네. 아니 저게 습관되면 진짜 무섭다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권을 만일 보수에서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딱 그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탓이다. 거슬러 가면 단군 할아버지 탓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슬러 가면 단군 할아버지고 나중에는 저 이제 또 모르겠어요. 뭐 김 여사가 성경을 갖다 구약을 줄줄 한다는데 하나님 탓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 이제 헌재 거짓말과 함께 맞물려서 그건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제 시간도 묘했습니다. 헌재에서 박준석 경제수석 발표하기 경제 1시간 전인가에 나와서 근데 그거 기사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준석 그런 말이에요. 경제수석 이해가 안 되는. 3시 반에 이미 산자부에서 그렇죠. 발표한 걸 보고도 변호사가 물으니까 또 아마 교과서적으로 각본에 있었나 봐요. 또 거기다가 또 정부도 이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전 해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계속 문재인 정부 탓을 하니까.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저게 야당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분위기는 끝까지 판다 이런 분위기예요. 권영세나 김성원
그러니까 당 대표랑 정책위장 얘기 들으면 이거 한 번 팔 때마다 1,000억씩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시초 하나 1,000억이에요. 1,00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파서 100번 파면 얼마입니까 그 돈이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부끄러워서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부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그렇죠. 검토하겠다. 이게 상식적인 건데, 네, 네. 아이 하나 정도인데요. 뭐 옆에 가면 또 좋은 거 있습니다. 계속 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 우리가 시작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잖아요. 왜 우리한테 공격해요? 이런 네. 식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 파렴치범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파렴치범인지 진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인지 어제 헌재 출석했던 경제수석 박준석 경제수석 질의응답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에 해외 유사 사례 대비해서 실제 시추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됐습니까? 금색이 최고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에 그 당시 성공률이 한 16% 정도로 봤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왕고래 쪽은 20% 정도 되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지금 1시간 전에 산자부에서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얘긴 들었습니다.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예산 폭거를 가지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이어지는 줄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내란 소위 비상계엄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된 계기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거다라고 갖다 끌어붙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견강부회죠. 맞지 않는 걸 갖다 끌어붙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산자부가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자백을 했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이거 뭐 시총 뭐 삼성전자 시총의 뭐 5배 2,000조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 많이 개입된 여지다, 많이 개입돼서 했다. 즉 쉬운 말로 정치적인 이익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마치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5분간 이거 발표하고 그것도 질문도 안 받고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때 오죽했으면 기자한테 이거 질문해 달라고 한번 써줬어요. 써줬는데 제가 옛날에 그 이명박 시절에 KMDC라고 코리아 미얀마 디벨롭먼트 컴퍼니라고 이거 수사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게 국민의힘 아주 조직에 유명한 분이 거기 그렇죠. 걸려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분이. 했는데 네네. 위에서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지휘하는 지휘 부장검사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거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넘기고 이제 그만하라고 홀딩하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그거 안 했는데 말하는 게 참 틀린 게요. 어제 국힘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경부고속도로 개발할 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 말 했죠. 네. 정말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세요. 경부고속도로는 실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그런데 해외 자원 개발을 이거는요.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가 국내에 시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없으면 꽝이에요. 근데 아까 또 경제수석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거 한 개 파가 되겠습니까? 2개 파고 3개 파고 해야지. 마치 카지노에서 도박에 빠진 사람이요. 오늘은 집 팔고 내일은 마누라 팔고 그다음에 자식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자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 뜬구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이 국가 기관 시설 개발인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KMDC 그 미얀마 자원 개발 있잖아요. 히토리하고요. 그걸 할 때를 이제 수사를 해봤는데 그건 실은 히토리가 났어요. 다이아몬드도 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채취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광물 분류를 해요. 그런 모든 들어가서 쓰는 비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져와요. 경제성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아니 이게 차라리 샀으면은요 한 20%로 샀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걸 따져야 돼요.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까지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하는데 무슨 코스트 의미야? 베너핏 이펙트.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정말 우리가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이걸 개발하는 게 장기적으로 얘기할지 이걸 곰곰이 판단해야 되는데 꼭 뭐 정권 실세가 끼고 뭐가 끼면은 이렇게 뻥튀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정부 측에서 이러니까 어제 모 씨가 뭐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늙공들이 하는 말이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정부에서 시추를 또 한다는데요.
시추할 때는 외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도 이제 잘못하면 지도 잘못하면 꼴로 갈 것 같거든요. 네. 외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외자 유치하면 괜찮습니다. 외자 유치하세요. 근데 이 외자 유치가 누가 들어올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그 어제 이제 그 시점도 굉장히 공교로운데요. 그 박준섭 이제 경제수석을 예. 불러놓고 예. 산자부가 3시 반경에 이제 이거를 공개를 했죠. 이 차관이 나와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뭐 보도 자료는 훨씬 더 일찍 뿌렸던 것 같아요. 엿먹어라 이런 분위기. 네, 그래서 그런 시점도 공교롭고 또 본인들 입으로 정무적인 당시에는 정무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공직사에도 빛의 속도로 혹시 태세를 다 전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손절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산자부가 이 시점에서 얘기해야만 예. 이 사업을 꺾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계속 해봤자 산자부 같은 게 계속 요구를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시작됐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작 단계가 굉장히 이상했죠. 2024년도 6월달, 그러니까 2024년도 5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잘한다 21%, 네, 윤석열 못한다가 70%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체가 매우 정무적인 판단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반등을 해보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그랬더니 막 난리쳤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난리쳤고 화를 냈었는데 또 하나는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김건희 쪽 라인들이 이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이 자체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호주에 네. 있는. 네, 네. 이게 2007년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15년 동안 탐사를 하다가 야, 이 가망 없다라고 네.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나갔는데 갑자기 엑트조라고 얘기해서 이름도 지금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이상한 이름이 있었는데 예. 그 2023년도 2월달에 영역 받아가지고 거의 1년 만에 이거 갖다가 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우드사이드 그 엄청난 큰 세계 회사는 넘버원입니다. 가망이 네.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엑트지오는 1인 기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자기가 1년 만에 용역을 해가지고 야 이게 용역비가 40억 원. 예, 금색이 사상 최고라고 하는 것이 16%밖에 안 돼. 자기 20%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그걸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은 일시적으로 자기 국정운영 지지율 또는 정부의 위험한 상황들을 나름대로 커버하려고 했던 매우 정치적인 행위였다라고 네. 하는 것 자체. 근데 그냥 묻혀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산자부도 이미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도 알고 자인하는 있는 거죠. 네. 자인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권영세, 김성훈 그러니까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정책위장은 어떻게라도 이걸 갖다 물을 타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국민들은 안 줄래도 없는 네. 정당이고 정치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정권이 바뀌면 저쪽 제가 볼 때 장난 아닐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박명숙님께서 주가 조작이다라고 이제 해주셨고 그 임상옥님께서 김건희 고래고기 특검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6,700분 들어와 계신데 더 많은 분들 스픽스 채널 구독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김종국 박사님 말씀 네. 주셨지만 비대위원장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너무 일방적 비난을 자제하고 즉각 다시 파봐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시한 게 6개인데 예. 도대체 어디다 파다 어디를 찔러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지금 국민의힘이나 소위 내란 주도 세력들 그리고 그걸 추동하거나 옹호하는 집단들 왜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나섭니까 지금? 참 근데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요 제발 반성 좀 하십시오. 이걸 갖다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나중에 이제 징계 감사원에서 감사에 징계를 받거나 네네.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는 거는요. 정치인들 아무도 안 불려가요. 나는 그걸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지 내가 하라고 그랬니? 이렇게 아하. 이야기해요. 아하. 그때 이제 어떠냐면은 그때 뭐 해외 뭐 원유도 가져오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나라에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실사랑 가봤어요. 정말 뭐냐? 그러니까 이 해외 평가 보고서 자체도 위조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참 치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아유 크레이지 그러더라고요. 너 또라이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공무원들이 벌써 이거는 이제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추가 시공을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엑시트하는 거예요.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하다 보면은 네. 이거 나중에 징계 책임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형사처벌 염려도 있는데 항상 저런 거를 발표하면요.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관련 주식, 테마주 관련 주가 네. 있잖아요. 이게 들락날락 하거든요.
꼭 거기에 보면은요. 그 현재 권력의 실세들이 꼭 끼어 있어요. 네. 그래가 나중에 뭐고 팍 망하면요. 개미들만 그냥 옥상에서 줄줄이 뛰어내려요. 아. 좀 이런 짓은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수사기관에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네네. 이것도 내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그 왜 우크라이나 경제 뭐 지원 이런 예. 거 할 때 한 8배로 늘리고 하니까 뭐 삼부 뭐 여러 회사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예. 당시에.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발표를 하면서 예. 석유공사가 처음으로 상장 이후에 최초로 이제 상한가를 치질 않나, 또 관련주라고 하는 각종 뭐 예.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주식들 뭐 예. 이런 데들이 줄줄이 갔다 오늘 보니까 지금 10에서 15% 막 다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예.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그럼 발표 전에 주식을 관련주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어제 그 발표하기 전에 뭐 그 주식 팔았을 겁니다. 아, 예, 꼭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수사해 보다 보니까 하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주식은 안 해요. 저는 공모주도 안 삽니다. 잘.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대왕고래 그 지역 바로 옆에 네. 뭐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예. 그것도 떡상했어요 그때. 예, 예. 관련 무슨 아기 상어인가 뭐. 근데 지금 보면 그 당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 네. 이 문제 관련해서 참석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없어. 네. 중립적이다.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보고서 받은 다음에 야 해.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 이제 신용평가회사가 그때 그 당시 작년 6월 4일 날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네.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최소 10년은 걸릴 것.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 신용평가에서 이걸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평가를 하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 전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장관이 보고서를 올렸더니 대통령이 오케이, 야 잘 됐다. 이거 한번 밀어붙이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정치적 노름. 네. 그러니까 대통령 노름을 하는 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건건이 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정보를 미리 알면 엄청나게 많은 돈들,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어넣다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 이거 제가 볼 땐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윤건이 주가 조작, 옛날 주가 조작 도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집단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것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란수계님께서 아마 이 아이디도 이렇게 패러디처럼 하셨는 모양입니다. 마개상어 뚜루뚜루 하고 아주 그 허탈한 저기를 해주셨고 비수님께서 경북은 그 대왕고래 사기 그리고 부산 엑스포 사기 해서 아마 경남북에 또 부산에 그런 실망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줄사기를 당한 거예요. 줄사기. 그러네요. 그 특히 지역적으로 정말 줄사기. 그리고 패턴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엑스포 때 마치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이제 엑스포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때 엑스포 제가 그 뭐 유치할 때 중동이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 국가 그 대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제가 친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해외 공관장 뭐 초청 오찬 만찬이 있어요. 네. 와가지고 저하고 저녁 때 소주를 한잔 했는데 걱정 대노를 하는 거예요. 엑스포 절대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동 못 하는데 미쳐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옆에 뭐 소위 말하는 뭐 사우디 대사 이런 사람들은 막 좋은 자리에 간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자기도 중동 대사인데 자기가 아무리 물어보고 다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누구 정보기라는 사람을 줘가지고 정보 보고 썼는데 그 사람 잘렸어요. 아하. 근데 결국 안 됐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 할 때 정치권들이 뭘 하냐면요. 딱 이렇게 해요. SRI라고 특별 요구 정보 보고서를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요번 같으면 대왕고래가 맞다. 이거 가능성 높다. 네. 이런 보고서가 안 올라오면 계속 그 보고서를 바꾸를 해요. 그걸 미리 그래요. 이런 보고서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면 이게 정보가 언제 세냐면요. 이 보고서가 만들어가지고 청와대로 대통령실 올라갈 정보가 약간 세요. 그때부터 주식 쫙쫙쫙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또 이제 산자부도 나설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 빠져나가냐면요.
그때 그런 정보 보고서도 있었고 판단 보고서도 있고 자원 판단 보고서도 있었고 그래가 있어가 우리가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외자 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1,000억원어치만 맞고 말게. 하나 또 하면 2,000억원어치, 하나 또 하면 3,000억원어치 두드려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요 정도는 두드려 맞고 말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 그 당시에 외신 조금만 읽어본 사람이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 저거 이 못하는 정도 상황인데. 프로젝트 같으면 뭐 블룸버그나 저 경제 관련지들이 난리가 났을 건데요. 엑스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서만 걱정하지 네, 마. 우리가 지금 업고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2차 투표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쟤는 뭘 믿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다른 네. 의도가 있었을 거다. 맞습니다. 네. 거의 지금 대왕고래도 비슷한 패턴이고 제가 엑스포 때는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이제 경제방송에 앵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내용을 알아야지 뭐 방송에서 실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정부 부처하고 대통령실, 총리실 이제 관계자들 쭉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주 재미난 대답을 해요. 외교부는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답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될 거라고 결선에 올라가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한다. 그래서 또 마침 뭐 저희는 이제 유치했을 경우에 경제적 효과, 부산 지역에 미치는 효과, 뭐 64조 원 정도의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뭐 연인원까지 다 해보면 16만 명 이상의 뭐 일자리 창출 효과 막 이제 호들갑을 떨었죠. 그래서 저도 새벽까지 그날 지켜봤어요. 엑스포 할 때. 그러고서 정말 제가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다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완전히 정부에서도 진짜 사기치듯이 아무도 무책임하게 뒤에 가서는 아무 말도 없이. 거기 뭐 몇 개국 있잖아요. UAE, 사우디 뭐 그다음에 뭐 아랍 국가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 대사가 오죽하면은 저한테 혹시 정보기관에 좀 우리 박형은 잘 아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뻥튀기가 안 된다고 좀 보고서를 올려달라고 살짝 한살 흘려주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렇게 흘려줬겠습니까? 네. 이길만님께서 김건희 헤쳐먹을 결심 대단해. 클로바님께서 헤쳐먹기 위해서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부로 새우등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와 또 그를 동조하고 공조하는 이런 세력들 어떤 권력 노름에 우리 선량한 국민들 새우등 터지듯이 너무나 등골이 휘고 부러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새우등 프로젝트로 바꾸고 윤석열 지금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헌재에서 한 말 그대로 제가 한번 반사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뜬 달빛을 쫓아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반사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황당한 주장으로 또 찔러봐야 된다, 또 파야 된다 라고 억지를 부리듯이 헌재에서도 매일매일 억지스러운 주장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언제까지 저 꼴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억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져서 윤석열 피고인이 직접 발언하는 헌재 다급해진 윤석열 발언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자, 박사님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공작. 자, 그러면 내란 비상계엄은 다른 사람이 이를 내키고 그 사람들이 공작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아까 제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네. 내란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모든 잘못은 자기의 수하들이 알아서 네. 작당 모의 공작을 한 거고 나는 전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가 경고형이야.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통 증거는 작년 3월 달부터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령관들한테 경호처 비화폰을 줬고 네. 계속 모여서 지들끼리 도원결의해서 잘해보자. 아니 무슨 도원결의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셋이서 술 잘 먹어보자. 도원결의 안 하잖아요. 네. 뭔가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목적을 주입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현이라는 사람. 네, 네. 김용현이 누굽니까? 경호처장이었잖아요. 네. 아삼육잖아요. 윤석열이랑.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소위 내란을 기획을 한 거고 그 내란의 기획 자체가 차근차근 6개월 이상 진행이 된 그렇죠. 과정에서 본인이 군대를 김영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에요? 가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김영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이 사단의 시작은 윤석열인데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내 아래에 있는 수하들이 알아서 작당 모의해서 공작을 펼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네네. 그러니까 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부끄러운 거죠. 뭐 이런 자가 어떻게 내란을 꿈꾸나. 내란도 예를 들면 내란을 할 만한 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내란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한다는 건 형법상 내가 사형이거나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 그걸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명령을 실행했던 부하들에게 야 니네들이 이제 감옥 가서 평생 썩어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 행위 자체를 보면서 참 비굴하다. 네. 비굴이라는 표현도 제가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비굴하거나 사람 같지 않거나 하면서 지금 다 소위 이제 밀어빵을 하는 거죠. 다 니 탓이야 이제 하는데 저게 소위 혼자 전략으로도 제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보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요? 제 양반이 저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근데 저 양반이 스스로 그러겠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고요. 그리고 공작이라뇨? 아니 그러면 군대가 위에서 명령도 없는데 돌격합니까? 저는 그 이진우 사령관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 말 중에서 그건 하나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지시를 내리는데 그렇죠. 거기서 사령관이 그럼 이것저것 법적인 걸 다 제거합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걸 안 따르면 그게 네, 쿠데타다 그게 뭐- 쿠데타입니다라는데 네네. 솔직히 그 말은 좀 마음에 와닿아요. 네. 아니 갑자기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이거 하라 그러는데 안 따르면 따르는 게 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책임을 미루고 자기는 뒤에 숨는 게 이건 치졸하게 하고 찌질입니다. 찌질이. 네. 찌질이고요. 오죽하면 여인영 사령관도 지금 수감돼 있잖아요. 네, 네. 윤 대통령이 저렇게 군 장성들한테 미루는 걸 보고 본인도 참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 그러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많이 흘러나오고 네,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 말은 많이 좀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니 실은 이게 3, 4월부터 소위 말하는 그 충성서약이라 그럽니까? 북한이 네. 주면서 그렇죠. 김용현이 장군들 모아간 거 아닙니까? 술 잘 먹자고 도원결의도 하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가장 지금 핵심 인물은 김용현하고 노상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보니까 딱 공통점이 있어요. 김용현, 노상원, 윤통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네. 네. 과대망상에 의한 자기 집착이 강해요. 예. 자, 한번 볼까요? 노상원 자기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갖다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네, 뭐 벤치 준비하고 맞아요. 안대 준비하고 작두도 있고. 작두도 준비하고 그랬죠. 네. 김용현 어땠습니까? 자기 지금 영치금을 갖다가 서부지법 난동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애국 청년들이라고 북돋우고 있죠. 또 우리 윤통 뭐라 그럽니까? 계속 저렇게 이상한 말 하죠. 네. 저는 좋아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통을 적견을 많이 간다 그래요. 알현이죠, 알현. 예, 알리언을 간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뭐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한남도로 용산으로 옮기더니 이번에는 뭐 경기도 우왕시로 옮겼습니까? 갔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건 좋아요. 가는 좋은데 너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윤통을 착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대통령이고 절대 탄핵이 안 돼.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경찰
서울청장 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것도 그런 면에서 아마 저는 발현된 맞아요. 거라고 생각해요. 저런 그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이번에 행정관님 보니까 헌재에서도 또 국회 청문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의원이다, 요원이다, 인원이다까지 갔어요. 그 국회의원님들은 때로는 요원도 되고 어떤 때는 인원도 되고 하는데 경찰 근무하고 하실 때 예. 인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나요? 안 써요. 안 안 쓰고. 써요? 예.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진짜 제가 이거 비난으로 하는 건 네,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좀 차기 지도자들은요. 군대 미필자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군인 신분 중에 요원이라는 말을 쓰는 특기는 딱 두 가지 특기가 있습니다. 네. 정보사, 방첩사. 요 두 개 외에는 요원이라는 말 안 쓰고요. 네. 그다음에 특전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대원 어허. 또는 군인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끌어내라는 말은요. 강제적으로 이거 국어사를 그렇죠. 좀 찾아보세요. 잡아내라는 소리고 예. 만약 군인들을 갖다가 했으면은 철수죠. 철수. 나오라 그래라, 철수하라 그래라. 그거 철수죠. 둘 중에 하나 쓰지 예. 뭐 아니 그럼 군인을 끌어내면 누가 끌어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아니 특전 사령관한테 그리고 7호기 특임장한테 야 요원들 국민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지가 혼자 들어가서 끌어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이렇게 보면요 한 말만 딱 나가면요 거짓말인 게 딱 뽀록이 나는 그런 거짓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명색이 검사인데 네. 그런 검사인데 좀 검사면 거짓말하는 거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네.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야죠. 네, 10,000분 넘게 지금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계속 부탁드리고요. 박영아님께서 내란당 당사를 구치소로 옮기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건희 구속하라. 갈밭님께서 위대하신 건희 여사 다 허탈한 목소리들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착각, 과대망상 이런 거에 빠져서 온갖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주변 부하들에게 다 밀어방을 하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 그러나 오늘 어제도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시원하게 일갈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질문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곽종근 사령관이 시원하게 단칼에 일갈하는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이고 한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살을 해버렸냐. 저한테 지시를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안 했냐고 질책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은갑근 변호사입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야, 딱 한마디. 문을 부서라도 누가 들어가라고 했느냐?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 전국에서 가장 수미일관하게 그 내란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곽 사령관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있을 때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일관성을 이제 네. 못 깨다 보니까 계속 말꼬리 그 인원, 요원 이런 말꼬리만 갖고 하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이걸 깨려고 했던 사람이 나타났죠. 네. 헌법재판관 중에 정영식. 예.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길게 아니 물어봤죠. 네. 왜 진술이 왔다 갔다 하냐? 예. 뭐 의원이었다가 사람이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피청구인의 변호인단처럼 네. 질문을 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송장원 맞아요. 메모한 거에 제 대해서. 국정차장에 대해서 아니 그 뭐죠 검거 지원 요청인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냐 메모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메모인데 내 메모를 내가 쓰는데 그걸 제가 아니 그래도 정확히 적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아니 어떤 사람이 메모를 자기가 정확히 적습니까? 자기가 이해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저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뭐 쓰다 보면 막 쓰면 네. 대강 제가 아는 방식으로 메모를 쓰는 맞아요. 거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따져야 되는데 갑자기 메모를 왜 그따구로 썼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정확히 못 써서 죄송합니다라고 거의 얘기하는 지금 그 홍장원 차장도 그랬고 곽종근 예, 그렇죠. 사령관한테도 거의 마치 미안한 말을 받아내기 위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정영식은 예를 들면 진술인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했던 네. 측면들이 있는데 이 상황은 피청구인 변호단,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과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특검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예. 제가 볼 때 특검이 그렇죠. 진행이 돼서 네, 맞아요. 하나하나 상황 자체가 네. 객관적으로 나오기 맞습니다. 시작하면 네. 저는 검찰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검찰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공소장에 적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호처 풀어줬을 그렇죠. 때 우리가 의아했는데 엊그제 김성호, 국회에서 나오잖아요. 이진동하고 자기들하고 미리 통화해서 일종의 짠거 아닙니까? 서로 그러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네. 하고 통화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자진해서
그 검찰로 갔다라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특검이 안 되니까 헌재에서는 계속 예를 들면 너 말이 야 의원이야 요원이야 네. 그러다 나중에는 저기 윤석열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분 만에 인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무의식 중에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거기서 써요. 서두심이 나와서 네네.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언론이 또 제대로 지적도 안 해요. 실제적으로 네. 오히려 지적하는 게 뭐냐면 곽종근 진술 흔들려 뭐 이런 내용들이 네,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저 조선일보 뭐 이런 데들이 이제 황당하게 그렇죠. 그렇게 그 내용으로 물타기를 가고 해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과 홍장원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 두 사람은 소위 보수의 적이야라고 좌표를 딱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변호인단도 좌표를 찍어주고 윤석열도 좌표를 찍어주고 거기다가 또 정영식 헌법재판관도 좌표를 딱 찍어주면 이제부터는 계속 두 사람을 문제제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내란의 프레임을 씌우고 탄핵을 몰고 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것도 북한이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장원, 곽종근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 프레임을 짜고 탄핵을 추진했다는 얘기인가?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말이 안 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예. 이제는 저 윤석열이 하는 말을 귀등으로 듣지 말아야겠다. 피곤한 인간이다. 이제 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정말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황당하게 몰아붙이고 부하들 그야말로 군인들은 사실은 그 개개인으로 보면 그냥 이 법적인 책임은 그렇지만 억울한 면도 많을 것 같아요. 위에서 시키는데 참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양심적으로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어떤 망상적으로 부하한테 밀어붙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윤 대통령 자체는 정신적으로 그랬다 완전히 착각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 보면 특히 이제 사관학교 출신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당히 사고들이 단순합니다. 조금 이렇게 위에서 위해 주면은 정말 자기 마음을 주려고 그러고 하는데 요번에 저는 딱 눈여겨본 사람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그 병력을 동원한 이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네. 곽 사령관은 웃더라고요.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김평관님이 홍장원 1차장하고 곽 사령관이 이 요번에 내란 업무 혐의를 밝히는 있지 않습니까? 내란을 밝히는 진짜 1등 공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헌법재판을 보고 이진우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배진환 변호사라고 윤통 동기가 있습니다. 뭐 한 건 해보려고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를 3회 받았니 4회 받았니 막 이제 횟수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전화를 몇 회 받은 것도 정확히 당신이 기억 못하고 부관한테 기억을 하느냐. 아니 그때 당신이 뭐고 대통령한테 뭐 전화 받은 내용 중에서 총을 쏘고서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때 이준희 사령관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송민호 변호사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뺐으니까 또 마이크를 안 줄라 그래요. 나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고. 그게 마이크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요. 재판관도 그런 거예요. 재판관이 딱 제가 보니까 물론 정익 재판관이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아까 정익 재판관도 보면 재판관들이 이렇게 말꼬리 자꾸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딱딱 매듭을 지으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렇게 오늘 있잖아요. 예, 네.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서 타이틀 뽐 자체가 네. 보수 언론이 아닌 언론과 신문 타이틀이 달라요. 네, 네. 신문 타이틀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문사 논설위원을 했는데 그거는 편집국에서 차후 고차에 뽑습니다. 네. 그거 거의 부국장 배우입니다. 그 타이틀 뽑는 게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윤 대통령을 갖다가 주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보수 정치에 웨이스트, 소모품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게 자꾸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니야 당신 잘했어, 당신 잘했어 해가지고 자꾸 뭡니까? 원래 골목대장들 싸울 때
싸움 잘하는 사람 왔다. 야, 네가 우리 골목에 최고야 하면서 앞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가 싸우는 거 보면요. 참 제 양반이 우리나라를 더 안 맡겨야 되는 게 네. 누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내려놓은 게 참 천운이라고요.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11,000분이 넘게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고요. 그 잡범 구속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영식 재판관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좀 전에 약간의 부연 설명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게 테크닉일지는 모르죠. 자기가 테크닉일 수도 있어요. 네, 명쾌 나갈 수 있는 테크닉일 수도 있는 거고 곽종근 사령관 우리가 다 탄원서 쓰자 이런 이제 글도 주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헌재에서도 뻔뻔하게 부하들 등 떠밀고 자기 책임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마치 망상 속에서 혼자만 살아남고자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도 그래도 그걸 보호하는 세력, 아련을 하는 세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서부지법의 폭동까지 일어나게 된 계기도 된 것인데 그 폭동을 옹호하거나 또는 보호하거나 참 황당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입니다. 황교안 총리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저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분노가 있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질러진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보면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돕고 있다 이거예요. 불법하면 도와주면 안 됩니까? 저 정치인 다 되셨네요. A를 물었는데 누구처럼 허수아비치기라 그러죠. B를 대답을 해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분노했다고 그래서 청년들 심리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분노했다 치고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분노했다고? 그렇게 하면 깜빵 가죠. 지금 다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결과를 놓고 자기가 그걸 도우려고 한다. 아니 뭘 도웠습니까? 폭동인데요.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총 65명인가가 구속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부지법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계속 플러스 될 겁니다. 여기 위반죄가 그런 거예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9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물건 손상 1명, 공용물건 손상 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 침입 1명. 이거 완전히 폭력범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조폭이죠.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 사건 때문에 경찰 4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에 7명이 중상자예요. 그다음에 기자, MBC,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연합뉴스 TV 이런 기자들 같은 경우도 폭행을 했어요. 그럼 이 자들, 그러니까 저희 본인이 얘기하는 청년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식의 폭력적 행위, 그다음에 저희 경찰을 두드러 패고 기자까지 때리는 행위를 분노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제가 황교안한테 나 너한테 엄청 분노했거든. 일로 와봐. 내가 막 때리면 너 나 변호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 처가댁 근처에 사세요. 언제 저 나타날 때 한번 제가 잠깐만 때린 다음에 나의 분노야. 이해하지? 내가 잡혀가면 당신이 나 변호해줘.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나그네님께서 동문서답 황교안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는 제 양반에서 한마디만 평가할게요. 제 양반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면요. 옛날에 머리 빡빡 밀었을 때가 제일 최고입니다. 그게 막 제 양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외모하고 딱 어울려요. 근데 어제는 머리 안 밀고 나오시더라고요. 어제 머리 밀고 나오셔서 또 띠 하나 두르고 나오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정말 총리, 전직 총리, 전직 권한대행 거기에 또 현직 권한대행까지 또 권한대행에서 다시 바뀐 또 권한대행까지 너무나 황당한 말의 연속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나 이런 걸 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유고를 당해도 대통령이 권하면 총리가 권한대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국무총리 뭐 재규화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집에 관저로 들어갔잖아요. 황교안 씨 명표부터 바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에다가 이 명표 치우라 그러고요. 앞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하면서 딱 웃으면서 사진 찍고요. 시계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보고 정말
참 그렇구나. 옛날에 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그 그 자리에 말 타면- 올라가면 그건 말 타면 정부인 거야 더한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헌재 그리고 국회에서도 연일 황당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 여전히 최고의 장차관들 또 권한대행 이런 분들이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답변하는 태도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한심하기 그지없는 현장 답변 한번 이완규 법제처장 답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예.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그럼요. 뭘 알아야 뭘 의논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궁금해서 갔다고요. 네, 제가 전날 그 바로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문에 제가 3번을 출석했는데 이게 봉숭아 학당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짜고 저렇게 무시하는 답변을 이상한 답변을 하는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검찰 대검 차장이죠. 대검 차장이 자기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라고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의원께서 아마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수사 보고서를 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이거 쪽지 자꾸 쪽지 하는데 기분 나빠요. 아 접으셨구나. 네, 이게 지금 일부러 접어놨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법제처장 아는 거 없으면 그만두세요. 예. 아는 거 없는 장관이 그리고 12월 4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거기 그렇죠. 모여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제처장, 그다음에 민정수석,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다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네. 이 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들 아무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고도의 통칭이를 비롯해서 엄청난 법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을 만났어요.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네. 아니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걸 모르고 갑자기 대통령이 만난다? 좀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아니 경홀하게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다 알고 만났겠죠. 그럼요. 상식적인 네, 거지. 네. 근데 온통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따구 거짓말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더 웃긴 거짓말은 자기가 지시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네. 이게잖아요. 내가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내가 지시를 해도 전혀 이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시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다 반민족이고 안 좋은 건데 얘들이 그거 이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행을 하지 않을 걸 알면서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지시한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이진우 사령관 말씀하셨습니다만 포금한 날 한동훈을 검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은 체포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맞아요. 자기가 군대를 가라고 지시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그 실행했던 사령관들하고 술 엄청 먹고 포금한 다음에 네. 그 사령관들이 갑자기 한동훈이 뭐가 문제지? 검색을 하는 상황이면 네. 체포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라는. 당연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명백한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법꾸라지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법리적인 법기술적인 내용들로 뒷받침을 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그 외에 한독수와 최상목은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이거 접어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공개된 거 보면은 진짜 접은 흔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예. 이거 다리미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아니 이걸 다리미질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리미질을 해도 아마 약간 그거 자국이 있잖아요.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저보고 복사해 보세요. 복사지 분명히 아니 나옵니다. 나와요. 제가 해봐서 근데 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박선원 네. 의원이 이거 다리미질을 했습니까? 네. 다리미질을 해도 이렇게 안 돼요. 다리미라면 그 잉크가 번져가지고요 검해져요. 그러니까. 복사지는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접은 채로 예. 그냥 주머니에 차관보한테 네. 줬다는 거예요. 왜 안 봅니까? 차관보도 안 봤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차관 보도 안 봤대요? 차관보도 슬쩍 봤다는 거예요. 슬쩍 봤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죠 지금. 아침에 가봤더니 뒷주머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네.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엊그제 그 한덕수 총리는 보니까 본인이 좀 소명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비아폰 있으시대요 하니까 마치 남의 다리 긁듯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죠. 아 네. 저한테 있대요. 마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모르던 물건이 자기한테 그냥 우연히 자고 일어났더니 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법리검토 다 했을 거예요. 네. 변호사들 만나가지고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면 되고 어디까지 네. 얘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국무회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네. 아예 실행이 안 됐어. 이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내란에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된다는 요거 하나 외에는 없는데 문제는 계속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접은 게 나오고 뭐 폰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들이 다 지시사항 다 전달받고 그럼요. 거기에 맞게 이행을 했는데 하필이면 1시 1분에 국회에서 이거 갖다가 부결을 시켜내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된 거지. 실행했겠죠, 이 인간들이. 제가 4년여 대통령을 턱 밑에서 모셔본 그 경험으로 쪽지가 됐든 뭐 메모지가 됐든 휴지 쪼가리가 됐든 예를 들어 화장지에 써서 준다 한들 안 보겠습니까? 안 본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어요. 안 보게 저게 보고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놔요. 그렇죠, 당연히. 예,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예. 야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하고 그렇죠. 자기가 보고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겠죠. 아니 그리고 이게 지시 이행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시를 이행하라고 준 건데 안 받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제가 볼 땐 국무위원들은 지금까지 대통령 왕따 시킨 거예요? 네. 대통령이 지시하면 한 번도 예를 들면 안 받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2시가 되도록 만 분께서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인님께서 아무튼 현 정부는 개판 어물전 아사리판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장태원님께서 아마 반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구 방망이로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뭐든지 다 증언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장이 나와서 출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한 거 2번 뭐 이렇게 보고하고 한 내용들을 쭉 물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갑자기 경찰 수뇌부 최고위 경찰총감이 이제 경찰청장이고 그 밑에 치안 총감이 경찰청장이고 치안 정감이 우리나라 6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청장, 뭐 경기 남부청장 뭐 등등해서 그 이제 이런 고위직 인사를 하는데 4분이 아마 고위직으로 올라가는데 그중에 3명이 지금 윤석열 정권과 아주 깊숙이 관련 있고 심지어 이 내란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도 승진을 했다. 정말 화가 치밀기 시작하는데 경찰 인사, 경찰이었던 우리 행정관님 어떻습니까? 저도 청와대 총리실 다 근무했거든요. 저렇게 2022년에 들어가가지고 23년 1월달에 경무관을 달고 그 해 말에 치안감을 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경찰청 정보국장을 가요. 경찰청 정보국장 우리나라 정보를 총괄하는 곳이죠. 정보국장 3개월 만에요. 행안부 경찰국장을 가요. 행안부 경찰국장의 자리는요. 이 수사권이 이제 나눠졌잖아요. 국가수사본부가 생기고 경찰이 수사를 다 하게 되잖아요. 이 수사를 주물럭거리려고 윤 대통령이 측근인 이상민이가 만든 겁니다. 좋습니다. 이 사람 제가 누구한테 백쓰고 누구한테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사에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오죽하면은 그래서 18일 날 행안위가 열리잖아요. 저는 그때 저를 좀 참고인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서 이거 좀 물어보라고 써주게. 그런데 빨리 전달 드려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제일 저는 우려하는 게 하나예요. 자, 이 그 당사자가 이름 뭐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박현수 아닙니까? 치안 그 정감 6자리 중에서 넘버1이 서울청장이에요. 서울청장은 차기 경찰청장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지금 서울청장 보냈어요. 아직 뭐 내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정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냐면은 치안 안정과 국가의 뭐 행정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죠? 지금 제일 바쁜 데는 헌재인데 헌재는 지금 아직 안정 안 돼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런 진짜 이 양반 머릿속에서 이런 가능성은 배제하고 임명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 이 양반이 서울청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지금 우리가 뭐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거지만 조기 대선이 있을 수가 있잖아. 올해 내로요. 서울청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서울시의 대선이 벌어지면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서울을 쥐고 흔드는 자리예요. 이게 있잖아요. 선거 때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서울 시내 경찰 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뭐 야당이나 뭐 야당을 미워하고 여당을 좋아한다면은 형사들 계속 야당 그 주위에 선거 첩보만 가져와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면요. 이런 말도 있는데 저런 말도 있다면은 형사들이 그러면 계속 가갖고 야당 주위만 경찰이 돌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몇십만 표, 몇백만 표 차이는 금방 나요. 설마 이런 짓거리 하려고 얘를 갖다가 앉히지는 않았겠지만 이거는 충분히 의혹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번에 행안위 질문 과정에서요. 이 사람 원래 치안 정감으로 가려면은
각종 인사 절차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사검증을 해봤잖아요. 예.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몇 배수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당사자가 인사검증 동의서라는 걸 냅니다. 네. 내가 이렇게 요번에 치안정감 승진자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에 대한 개인 자료를 다 보시오. 네. 그래가 뭐 금융, 부동산, 출입국, 관세, 해외 무품상까지 봅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뭐 정과, 그다음에 뭐 교통 딱지, 그다음에 뭐 우리 저 처자식들 이거 저 주민등록 이동 이까지 다 보거든요. 네, 네. 이걸 다 보십시오 하고 인사금융 동의서를 내요. 그럼 그 동의서에 따라서 인사금융단에서 우리나라 18개 기관, 20개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갖고 50몇 개 자료를 받아요 다시. 이걸 보고 여기서 검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3편 검증까지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사검증 보고서를 써가지고 다시 이걸 경찰에 다시 보내줍니다. 네. 거기서 그럼 다시 이제 그 치안정감은 원래 자리가 한 개 나면 몇 배수로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보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받고 그럼 이 사람이 적격이야라고 하면서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행안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임명하거든요.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쳤는지 네. 요거 분명히 조사해야 됩니다. 경찰청에 요청해야 됩니다. 네. 이러한 절차를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거쳤냐는 거를 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거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미스가 생길 가능성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어긴 승진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중대한 시기에 소위 이제 지금 비상계엄 내란에 뭐 본인이 이제 뭐 단순 가담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단순 가담자 아니죠. 뭐 통화하고 장관에게 보고하고 했다라고 알려진 사람까지 지금 이제 최고의 자리에 승진을 시켰고, 근데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본인은 그렇게 관련돼 있는지 몰랐다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4명 중에 3명을 그런 분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의혹 말씀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내란 소위 이제 우두머리 집단, 그 추종 집단 등등과 깊게 관련이 있다는, 여전히 뒤에서 인사를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푸시한다는 그런 반증 아닌가요? 제가 볼 지금 국민의힘이 허수아비 같은 행동을 해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내란 수계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다 실행이 되고 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2명만 임의적으로 본인이 임명하고 1명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판판이 특검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해 하고 있는 상황들은 내란 수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걸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지금은 내란 수계의 동조자들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그렇다면 왜 그러니까 본인 그 최상욱 말에 의하면 그래요. 나는 정무직만 결재하지 않는다. 네. 나머지는 그냥 올라오는 대로 결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사무뿐만 아니라 경찰의 2인자의 그렇죠. 자리에 있는 사람을 최상목이 임명을 하는데 네. 검토를 안 한다? 네. 누구나 수도인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짓말이겠죠. 검토를 다 했는데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라면 저는 이것도 또한 내란 수계 집단과 저희 최상목 본인도 어차피 앞으로 수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본인이 이제 권한대행을 내려오게 되면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도 상황입니다만 받고는 있죠. 네. 아마 본인이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뭐 집중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사전 발판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라면 여전히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경고형이다. 전 지금도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란은 네. 끝나지 않았다. 호시탐탐 이 내란 수계와 내란 세력들이 자기들의 범죄들을 증거를 인멸하거나 네. 아니면 자기 네트워크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반전을 기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헌재에서 윤석열의 태도를 보십시오. 네. 저게 내란 우두머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까? 전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내란은 진행형이다. 그래서 내란의 완전 진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파면이 돼야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반 정도 넘어갔다고 봅니다. 파면이 돼야. 네, 탄핵 파면이 돼야. 그러니까 파면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군 통수권을 비롯한 자기의 권한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전 네. 그래서 지금도 위태위태하다 실제로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탄핵이 돼가지고 파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려가지고 자기가 한 사람을 갖다가 또 이제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요. 어떡합니까? 이 나라는? 네. 이번에 이 인사를 보고
경찰청 내부에서 고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예, 그러더라고. 요번 인사는 언니는 살아있다 시즌 2 용사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네. 지금 내란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내는 메시지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최상목도 탄핵, 최상목도 입 벌고 김건희는 살아있다. 예, 언니는 살아있다. 김건희는 살아있다. 그 결정판 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대통령실에서 제가 그 대통령실 4급 행정관 역술인 채용 무속 구판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한 걸 놓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과연 누가 뒤에서 푸시했을까? 역시 언니는 살아있다. 강력한 김건희는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리적인 거 다 떠나서 하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자신 있으면 대통령실은 명예훼손의 객체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정말 자신 있으면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서 고소해라. 그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제가 감당하겠다. 본인이 직접 고소하고 나와라. 그러면 제가 객관적 증빙 다 갖다 주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한데 우리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그 뉴스들 정말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경성 한우 함께 드시면서 잠시나마 마음이라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회식하면 경성 한우. 오늘 특히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회식이 많은 때니까 대구 달서 죽전내거리 용산 자이몰 대구 최대 식당 경성 한우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은 물론 550석 최대 규모 단체식 강력히 추천합니다. 최고 한우와 저렴한 가격까지 가성비 최고 경성 한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약 단체 문의 여기 번호 써 있습니다. 053-573-8900번. 한우 100g이 9,900원. 요새는 감각이 잘 없습니다. 저도 거의 식사를 제때 뭐 한우 이런 거 먹으러 못 다녀봐서 아마 저렴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날씨도 춥고 국민들의 마음도 얼어붙지만 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대왕고래의 대박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탄핵하면 탄핵이 대박이다 해서 대박으로 같이 네.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파면 이렇게. 파면으로. 그래요. 파면!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